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요일 진단 첫 번째 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코스모 신소재 11만 원에 20%입니다. 네, 우선 시청자님 수익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이 종목 2.44% 하락으로 16만 200원 기록하면서 우리 시청자분 충분히 수익을 누리고 계신데 최근의 고점을 생각하면 좀 아쉬우시죠? 예. 예,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이거 유상증자가 나오는데 받아야 되는 건지 또 얼마 가면은 팔아야 되는 건지 그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 종목으로 2배까지 수익이 나셨다가 이제 유상증자 일정 때문에 더 고민되셨다고 합니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벌써 코스모 신사 이렇게 올라왔었네요. 16,000원대 매매했던 주식인데 일단 그 좀 수익 부분에 대한 그 아쉬움이 나오실 것 같은데 우선 그 제가 봤을 때 장기 투자 의향이 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유상증자가 지금 가액이 한 주당 0.05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의향이 있으시다면 먼저 저는 유상증자 받는 걸 추천드리고요. 장기 투자가 좀 생각이 없다, 솔직히. 지금 뭐 2025년 추정 실적까지 좀 반영을 한 부분이라서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하겠지만 좀 조정받는 게 싫을 것 같다. 이러시면 저는 일단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좀 하실 겁니까, 우리 시청자님? 겁니다. 제가요. 네네. 김민준 선생님께서 몇 년 전에 이게 2만 원대부터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때부터 제가 네. 이거를 샀다 팔았다 하면서 지금까지 한 20%를 계속 샀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 말씀 그때 이거하고 포스코 케미칼하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하고 이걸 제가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제 마음이 왜 이렇게 훈훈해지죠? 네, 아니 뭐 네. 축하드리고 저는 요즘에 뭐 2차 전지 소재 다른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니까 이야기 안 드렸거든요. 근데 사실입니다. 그때 이제 4대 천왕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그때 코스모 신소재를 추천할 때만 해도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님 잘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앞으로 2차 전지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는 의구심이 없습니다. 계속 성장해 나갈 텐데 이번에 에코프로도 그렇고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수십 개나 종목들이 슈팅이 좀 나오면서 코스모 신소재도 6월 달에 슈팅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한 번 더 가기 위해서는 좀 건강한 조정이 필요하겠죠. 또 돈도 필요하니까 공장 캐파 증설도 하니까 주주들에게 손을 내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시청자의 유상증자를 받고 이 주가를 더 이제 끌고 가려 하면 샀다 팔았다 하시면서 오셨는데 지금은 유상증자를 받고 샀다 팔았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2025년 6년까지는 끌고 가셔야 돼요. 저는 이 과정이 사실은 좀 불편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가 하락 요소가 유상증자 가액까지 내려갈 공산이 좀 큽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지금 수익이 단편적으로 한 50% 정도는 나 계시거든요. 더 수익률은 줄어든다고 보죠. 장기적으로 가면 그 가격보다 훨씬 높은 데로 갔고 보유 수량도 많겠지만 이 과정이 좀 불편해 보여서 저는 솔직하게 해서 24만 원대 미련이 남지만 한번 챙기시고요. 차라리 유상증자를 받지 말고 유상증자 가액 언저리 뭐 11만 원대나 12만 원대 내려오면 차라리 초기 매수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투자와 매매 결합을 해서 가져가시는 게 어떻겠느냐 제 주관적인 좀 판단을 드리고 오늘도 에코프로가 좀 흘러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흘러내렸다기보다는 뭐 공매도일 수도 있고 또는 가격 조정 내지는 기간 조정의 형태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시간 투자에서 좀 자유로워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 동안에 주가는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익절가를 좀 우리 선생님한테 잡아드리고 15만 6천 원 정도가 밀리면 저는 정리 개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량 매도입니다. 15만 6천 원이 뚫리면 제가 봤을 때 12만 원까지는 다이렉트로 내려갈 것 같아요. 유상증자 가액이 있기 때문에 물론 11월 2일까지는 공매도 거래 금지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신통치 않다. 그런 경우는 결국은 유상증자 가액이 어느 정도 분명히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업황 내용보다는. 그래서 챙기시고 과감하게 24만 원의 미련이 남지만 내가 그쪽에서 좀 매도 못했다. 챙기시고
다시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내가 매력도를 느끼고 궁합이 잘 맞았다 하시면 11만 원대에서 12만 원대 사이에 다시 비중을 좀 추가해 가면서 5%, 좀 더 밀리면 또 추가해 가서 5%, 그러면서 끌고 가신다면 조금 더 순환매의 큰 흐름을 이어가면서 또 부침도 없고 이렇게 수익을 좀 창출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나 내일 주가가 뜨면 어느 정도 선에서 좀 매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반등 목표가는 17만 원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 의견은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어떠세요? 네, 그대로 하죠. 반대하시면 제가 안 받아요. 네. 정말 이 두터운 신뢰가 느껴지는 전화 통화 상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모 신소재 보유하신 시청자 분이셨는데요. 익절가 제시 드렸습니다. 15만 6천 원이고요. 그리고 유상증자 가액으로 다시 매수가를 노려보자. 11만 원에서 12만 원 선, 그리고 반등 목표가 17만 원 설정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괜찮아 님이시고요. 동진 세미캠을 상담 부탁드린다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6,200원에 10% 비중 있으시다고 하고요. 손절가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주가는 2.4%가 하락한 34,500원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분도 뭐 저점을 노리셨는데 일단은 약간 손실이시거든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뭐 최근에 사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HBM 이제 다음 달부터 납품한다, 엔비디아 이런 소식 때문에 좀 한 것 같고요. 뭐 동진세미캠이 뭐 삼성전자 향이다 이렇게 좀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HBM에 관련된 어떤 후발주자들이나 대장주격은 본딩 장비들이 많이 갔습니다. 한미반도체 이후에 뭐 이오테크닉스, 레이저셀 등등. 근데 동진 자체는 안정적인 주식입니다. 실질적으로 한동안 박스권으로 엄청 오래 그 진행이 됐던 종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주가 차트 모습을 지금 좀 보시면 포토 레지스트 뭐 기업의 내용보다는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하단이 3만 원, 상단이 4만 원대 이렇게 기간 행보를 오래 했고, 슈팅이 좀 나오면 4만 원이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우리 시청자님 그러면 뭐 박스권 하단까지는 아니지만 좀 중단 정도에서 진입을 하신 것 같고요. 36,000원. 진입 가격이나 비중 부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동진세미캠의 실적이나 반도체 업황이 또 좀 나아질 수 있느냐, 그리고 부침이 덜한 동진세미캠의 소재 파트가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에 놓일 수 있느냐,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반도체 업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세정, 코팅, 식각, 건식 뭐 등등이 있어요. 특히 뭐 세정 코팅이 아주 영업이익률이 좋은 뭐 코미코도 있고, 근데 주가 못 가거든요. 근데 동진세미캠은 제가 봤을 때는 주가 과일 공산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다 반도체 업체들이 부침을 겪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과연 동진세미캠이 과연 실적이 상대적으로 다른 반도체 섹터보다, 종목보다 나쁜가? 여기서 이렇게 좀 비교 형량을 해봤을 때 작년에 2분기 때 486억 찍었거든요. 근데 올해 2분기 실적이 456억이에요. 그러면 거의 차이 없지 않습니까? 적자나는 기업들도 있는데, 역시나 소재 파트가 이래서 조금 소부장 중에서는 낫다는 측면이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삼성전자가 HBM3 하면서 결국은 하이닉스의 점유율은 좀 가져가겠지만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에 놓을 거고, AI 반도체 부분에 관해서는 새로운 캐시카우가 되기 때문에 연일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9만 전자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후발주자들은 따라간다고 보여져요. 단지 올해 상승뷰는 제한적일 테니 단기 매매 형식으로 박스권 상단에서 파는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년까지 투자 관점으로 좀 가져간다면 3만 원 박스권 하단에 내려왔을 때는 안정적인 주식이니까 추가 매수를 좀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뭐 4만 원대 다시 가면 추가 매수 비중을 좀 덜어내고, 또 내년 가면 4만 원 돌파하면 좀 끌고 가는 전략,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 3만 원까지 흘러내릴 때는 5%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를 4만 원으로 설정하고 매도를 하고요. 2차 목표가는 좀 길게 끌고 갔을 때 4만 5천 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진세미캠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업황, 반도체 쪽 업황과 동진세미캠의 소재 이슈 등을 고려했을 때 목표가는 일단 4만 원 선 잡으시고 3만 원 선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4만 원 돌파 안착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면서 2차 4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플라워킴님이시고요. 엔시스 15,700원에 비중 15% 있으십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간단하게 남겨주셨는데 주가가 어제 장중에 17%까지 급등했다가 다 이걸 반납하고 1%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강보합 소폭 올랐습니다. 13,000원 선 주가 기록하면서 오늘 약간 13,020원 이렇게 조금 오르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분께서 손실이신데 어제 급등 때 좀 많이 흔들리셨겠죠? 어떻게 할까요? 뭐 제가 봤을 때 어제 그 급등은 이 종목이 그렇게 막 수급과 매기가 오는 쪽은 아니고 검사 장비 이제 머신 장비를 하는 쪽이거든요. 머신 네. 장비가 이제 뭐 전국 공정부터 활성화 공정, 화성 공정까지 다 들어가는 쪽인데 뭐 어제는 그냥 제가 봤을 때 개인들 어떤 수급이 좀 들어온 형태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어제 이제 어찌됐건 뭐 양봉 마감이 좀 되면서 윗꼬리를 차근차근 채워갈 것 같습니다. 단지 작년에 이제 캐파 증설을 했고 실적 부분이 이제 뭐 조립 공정도 그렇고 활성화 공정도 그렇고 뭐 대표적으로 A-프로, 뭐 M+, 또 전국 공정, 뭐 PNT, 뭐 조금 더 가면 이제 전국 공정 중에 아직은 조금 더디어 있지만 CIS 뭐 이런 종목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매출이나 실적들이 늘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목을 좀 보시게 되면 좀 아쉬운 게 올해 지금 전년 동기 2분기보다 실적이 줄었어요. 적자 마이너스 1억을 기록했고 이런 부분이 영향 요소가 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단지 지금은 조금 기술적인 의존도를 높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 고점에서 좀 잡으셨거든요. 근데 그 고점까지 좀 시간 투자를 내가 했을 때 주가가 못 갈 것이냐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장비 2차 전지 장비 안에서도 조금 사이드 쪽 공략을 하셨거든요. 차라리 뭐 NC3알파에는 이노메트리가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좀 보유 의견만 드리도록 하고 추가 매수는 솔직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뭐 2차 전지 소재나 장비나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 부분이 거기가 더 높고 퍼포먼스도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지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 단가가 높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어요. 대신 이제 비중이 20% 30% 되는 리스크를 좀 안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보유 의견만 드리도록 하고요. 어디까지 이제 주가 상승폭이 올해 나올 수 있느냐? 올해는 제가 봤을 때 이 16,000 지난번에 480원 있지 않습니까? 이 16,480원 넘어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진입 타점을 좀 잘못 잡았구나 생각을 좀 하시고 그래도 나는 좀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 기대 수익률을 높여야 돼서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 타점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이 길이라도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비중은 너무 많이 놀리시면 안 됩니다. 5% 정도에서 20% 채워서 가져가시는 전략을 하고요. 뭐 손절가는 제가 봤을 때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제시 않도록 하고요. 주가는 오를 겁니다. 분명히. 반등 목표가만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기준치로 잡아서 반등 목표가 16,200원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쪽에 장비와 또 태양광 쪽 장비를 하고 있는 NC스인데요. 지난해 증설 이후에 올해 실적 부진 아쉬운 기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 만일에 리스크를 높이더라도 추가 매수 생각하신다면 내일 가능하다는 의견이고요. 목표가는 16,200원 잡았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시면 많은 투자자분들 계시니까요. 여기서 종목 고민을 털어놔 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 내용 받아서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네, 오비고고요. 네. 13,300원에 20%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13,300원이시고요, 매수가. 네네. 20% 비중 있으십니다. 네. 오늘 이 종목이 2.9% 상승했고 최근에 바닥 잡고 올라서주는 모습입니다. 어제 고점 넘기진 못했지만 오늘 1240원 선에 마감됐는데요.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이게 약수익을 한 2번 받다가 이렇게 쭉 예. 빠진 거거든요. 네. 그 보유를 오래 했는데, 네. 이게 커넥티드카, 애플카 그쪽으로 연관이 돼 자율주행으로 어제는 갔는데, 이게 좀 더 볼 수 있을까요? 매수가까지 가져가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은 이렇게 약 올리는 오비고입니다. 약수익만 몇 번 주다가 계속해서 손실을 입고 계시는데 보유 중이시거든요. 자, 이번에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몇 번 사고 팔고 하셨다면 우리 시청자님,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아유, 제가 영광입니다. 전문가님. 네. 3월부터 4월 달에 매매하셨네요. 그죠? 네네. 네, 그때 좀 이렇게 사고 팔고 해가지고 재미 좀 좋았는데.
재미는 없었어요. 그냥 못 그렇습니까? 팔았어요. 그때 매도를 안 했어요. 목표가를 너무 높게 봤나 봐요. 목표가를 좀 높게 보셨다. 네, 한 그러면 17,000원, 19,000원까지 갔거든요. 그죠. 16,850원 뭐 이 정도 보셨던 것 같은데 네네.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오비고 뭐 아까 정확하게 기업 내용을 알고 계시고 B2B 쪽이 많고요. 기업 간 거래. 뭐 LG 유플러스랑 최근에 공급 계약한 것도 있고 그리고 커넥티드카, 스마트카 맞습니다. 핵심적인 테마 요소는 자율주행 맞고요. 실적은 뭐 우리 시청자님 저보다 더 잘할 것 같습니다. 볼 게 없습니다.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올해는 꼭 흑자를 좀 써야 되고요. 4년 연속, 5년 연속 적자 기록하면 관리 종목 지정 대상입니다. 그래서 꼭 조심하셔야 되고 4년 연속 적자 기록하면 상패 적격성 심사 대상입니다. 유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하면 우리 시청자님이 아마 그 거래량 부분이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지금 참조를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지금까지 있었던 뭐 거래량이나 어떤 기술적인 위치, 타점은 다 무시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다 죽었습니다. 이 기술적인 표현을 할 때.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테마가 요 며칠 붙으면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을 때 거래량이 뭐 100만 주 정도 이틀 전에 나왔는데 주가가 조금 움직여주고 반응도가 있느냐. 그러면 이 주식은 소외되고 있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단편적으로 우리 시청자님 어제 지금 고점이 잘 보시면 11,000원 좀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양봉 윗꼬리를 먼저 먹어가는 게 첫 선순입니다. 그래서 여기 양봉 윗꼬리도 못 먹고 변곡점 11,000원 안착을 못하면 시청자님 단가까지 못 가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핵심 요소가 어차피 자율주행 테마니까 기업 내용을 차지하고 자율주행 테마가 바람이 불어진다는 선제 조건을 깔고 거래량이 어제부터 만들어졌으면 변곡점 11,000원에 안착하는 것까지 먼저 확인. 그래서 안착해서 11,000원 지지를 받는다 하면 제가 봤을 때 최대한 우리 시청자님 단가까지는 좀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8,500원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11,000원까지 전일로 슈팅을 한번 쌌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의 30% 넘게 주가가 움직였다는 겁니다. 딱 저 8,500원에서.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더 견인차 역할에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은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자율주행 테마에 대해서 어제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수급 20위권 내에 현대모비스가 지금 들어와 있는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계속 포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오토웨버가 계속 오늘도 갔거든요.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의 어떤 대장주가 좀 바뀌는 형국인데 오늘 자율주행 종목들이 시장이 별로 안 좋았는데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비고만 봐도 오늘 시장 대비 2.9%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마가 10살의 연속성이 끊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유 의견 드리고요. 단지 그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자님 뭐 손절가 제시를 안 하고 싶은데 주식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저점을 갱신하면 팔아라. 손절가 8,180원 좀 러프하게 드리도록 하고요. 반등 목표가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익률은 노리지 마십시오, 시장님. 그게 좋으실 것 같고요. 반등 목표가는 1, 2차 나눠서 첫째 1차 목표가 12,500원, 2차 목표가 13,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그때 가고 나면 이 종목을 좀 버리시고 다른 종목들, 자율주행의 안정적인 종목들 많습니다. 뭐 카메라 모듈 쪽으로 보고 싶으면 MC넥스도 있고 아예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시면 모트렉스 이런 종목도 있으니까 이쪽으로 조금 더 선회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속 시원했어요. 감사해요. 아쉬워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시원하게 전략 들어주셨습니다. 또 역시 신뢰가 느껴지는 통화였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비고입니다. 오비고 4년 연속 일단 실적이 적자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있습니다만 자율주행 관련주가 움직이면서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시장에서 자율주행 관련주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주목되고 있는 구간 종목 교체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보유한 이후에 11,000원 선 안착을 한다면 12,500원의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13,000원 선으로 잡으시고 손절가는 8,18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유튜브에서 윤희정님이시고요. 혹시 시간 되시면 오리온홀딩스 16,000원에 6%입니다.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당연히 저희 해드려야죠. 이 종목 오늘 0.5%가량 하락하면서 14,99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분께서 10% 손실이세요.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솔직히 6% 정도면 주식하면서 부담스럽지는 않지 않습니까? 매매 비중 보통 할 때
뭐 투자 관점이 아니고 투자는 뭐 20% 30% 늘려가는 거지만 뭐 5% 10% 정도를 많이 하시는 쪽이고 16,000원에 진입하신 거 보니까 뭐 120일선 이동평균선을 좀 보고 진입을 했다가 잘 안 되신 것 같거든요. 뭐 오리온홀딩스 여러분들 아시는 뭐 초코파이 생각나시겠지만 그건 아니고 지주사격이고요. 오리온이 또 쇼박스를 또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산업 관련해가지고 또 지노미트리라고 이제 제약바이오 쪽인데 여기랑도 또 연결고리가 2021년에도 있었고요. 뭐 기업 실적이나 어떤 기본적 분석상 이런 부분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홀딩스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 주가 탄력 부분 때문에 제가 조금 아까 머뭇거렸던 부분이고요. 주가가 뭐 그렇습니다. 이 수급과 매기가 들어오면 막 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화려하고 빠르고 뭐 이런 쪽인데 요즘은 좀 소외되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아쉬움이 남는 쪽인데 일단 뭐 비중을 조금 추가해서 10% 정도 선 맞춰가지고 단가 낮춘 다음에 조금 더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을 것 같느냐? 뭐 가능해 보입니다. 그 정도는. 예, 단지 기대 수익률 부분이 많이 높으시지는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은 좀 배제를 하시고요. 조금 시간 투자하신다면 뭐 올해 이제 9월 달은 안 될 것 같고요. 명절에 끼어 있어서 9월 달 전까지 아마 테마들이 굉장히 많이 돌 겁니다. 그래서 테마 쪽은 아니기 때문에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자회사의 뭐 어떤 모멘텀들은 굳이 뭐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도 가격은 우선 조금 올해 연말 내년 초까지 보유한다고 했을 때 17,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추가 매수 가격을 여쭤보셨기 때문에 이거 중요할 것 같은데 추가 매수 가격을 하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이평선 기준으로 추가 매수를 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추가 매수는 14,000원대 정도 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보면 14,800원 정도의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제가 봤을 때 여기 지지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14,500원 밑으로 내려와서 최대한 지난번 저점 언저리까지 좀 붙었을 때 추가 매수를 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면 뭐 우리 신하님 단가 합치면 15,000원 정도까지 내려올 것 같거든요. 퍼포먼스는 언제부터 좀 이어질 것 같냐? 이 종목은 우리 신하님 진입 단가에 16,000원에 안착해야지 퍼포먼스가 좀 나올 겁니다. 이 부분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온홀딩스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시장의 주인공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속도에 대해서는 또 기대를 낮추실 필요도 있고요. 목표 주가 17,000원 선 제시했습니다. 추가 매수 가격 14,000원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전화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동아 ST 매수가 얼마십니까? 73,300원, 비중은 얼마신가요? 30%요. 30% 실어주셨는데요. 최근에 동아 ST 올라갈 때 매수하셨나요? 그때 한참 올라갔을 때 잠깐 못 팔았어요. 못 파시고 그리고 그 전에 예. 그때 하루 딱 갔는데 못 팔아가지고 계속 떨어져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동아 ST 더 저희가 도와드릴 부분은 어떤 점일까요? 네. 잘 안 들리시나 봐요. 네, 전화 연결이 좀 끊길 것 같은데 일단 그 우려되는 부분이 73,300원에 잡으셨거든요. 상당히 좀 높은 권역에서 잡으셔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 것 같고 근데 동아 ST에 지금 실제로 나와 있는 것은 당뇨 쪽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주가 퍼포먼스가 73,000원까지 좀 올라갔던 것은 요즘에 유행이 이제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제약바이오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드렸는데 접근 포인트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좀 어렵거든요, 난이도가. 그러니까 피부무용 의료기기나 아니면 피부무용 관련된 뭐 보톡스, 히알루론산 필러 등등 아니면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면 제약사들 요즘에 오늘 제약 종목들도 급등이 나온 이유가 이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러면 당뇨도 어느 정도 좀 눌림목이 지금 나왔는데 다시 한번 이 재료 가지고 좀 갈 수 있을까? 저는 시간은 좀 투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73,000원이라서 30%인데 아마 지금이 경기 침체 1단계가 아니고 금리 인하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경기 상황이 아니었다면 손절가를 제가 제시했을 겁니다.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단지 주가는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제시 먼저 안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이제 반등 모멘텀인 것 같은데 오늘 그 뉴스플로우를 보시면 저도 이거 잠깐 봤는데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 바이오 마커나 그리고 당뇨병, 심장질환 치료엔 동아 ST가 있다. 이 재료로 제가 봤을 때는 주가 가기 어렵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러면 동아 ST가 본연에 하는 바이오 시밀러 쪽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당뇨도 있지만
지금 시장군에 접박한 비만 치료제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동아에스테를 이게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목표가가 72,500원 증권사 평균 목표가가 제시돼 있었는데 이번에 그 73,000원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목표가를 찍었다고 좀 봐야 되겠죠. 단지 이 회사는 튼튼합니다. 실적이 좀 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돼요. 실질적으로 바이오시밀러도 막 실적이 없고 기술 수출을 이전 계약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불안감이 있거든요. 좀 보유하시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전일부터 지금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하방 경직성이 전일부터 반등 나왔던 이 55,000원 정도에는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55,000원이 만약에 이제 이탈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하방 경직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투심이 더 흘러내릴 공산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반등세를 좀 이어가야 되고요. 반등세가 나올 때 단기간에 그 고점, 직전 고점 73,000원까지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나서 기간 조정의 형태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 조정의 형태의 리바운드 가격은 65,000원 정도가 최대치로 보이고요. 결국은 내년으로 좀 넘어가야지만 73,000원까지 도달할 것 같고, 중간에라도 조금 이슈나 증권사의 어떤 리포트 보고서가 있다면 단일 슈팅을 한번 가능할 것 같아요. 기술적인 관점이. 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 수익률은 지금 가져갈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손실을 줄이는 쪽으로 기간 투자가 하기 싫으셔서 목표가를 잡는다면 65,000원.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해서 최대로 손실을 좀 줄이겠다. 주식은 뭐 때로는 물리기도 하니까 그러면 저는 반등 목표가를 7만 원까지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동아 ST가 보령과 출시한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 제네릭 제품이 있는데요. 이러면서 당뇨병 치료제와 관련한 그 이슈를 탄 종목입니다. 다만 이 종목 당분간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는 55,000원, 내년까지 보유를 하거나 증권사 분석 등 돌발 재료 나온다면 또 매수가까지의 시도 가능성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니코틴, 알코올, 카페인, 캡사이신 이렇게 닉네임 갖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LS 일렉트릭 94,300원에 15% 비중이 있으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1.25%가 하락한 95,000원 선. 이 종목도 7월에 슈팅이 한번 크게 나왔다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한 40% 고점 대비해서 하락을 했는데요. 이분 매수가 어떠신가요? 네. 뭐 해볼 만한 자리입니다. 우리 시장님 투자로 100% 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매매 관점으로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진입 타점이 합당합니다. 단순히 뭐 기간 행보로 갔기 때문에 차트 모습 좀 보시면 타당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 1층이면 지하 3층도 있고 주식은 지하 10층인 줄 알았는데 20층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지지받을 자리에서 받았다는 것은 아직도 수급과 매기가 끊이지 않게 오고 있고 주된 세력도 좀 이탈되지 않았다고 좀 보여지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쓸 수 있고 실적이나 기본적 그 분석사항은 문제 없습니다. 전선 종목이고 단지 LX 그룹의 어떤 종속회사 이런 거보다도 지난번에 왜 13만 원까지 갔느냐.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죠. 초전도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런 부각 요소가 좀 되면서 갔고 향후 LS 그룹의 어떤 모멘텀들을 보게 되면 지지유 회사 쪽으로 특히나 요즘에 그 합작법인 소식이 좀 있었거든요. LNF랑 전구체 공장 만들겠다. 뭐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LS 일렉트릭 실적이 좀 늘어나는 쪽이 그 매각 입찰 쪽에서도 그 LS 일렉트릭이 조금 따온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공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이제 실적들이 좀 올라가는 종목들은 수급과 매기의 유입이고 퍼포먼스고 그리고 이제 테마의 형성분인데 일정 부분 제가 봤을 때 매매 관점이라면 지금 가격 권역은 충분히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청자님 의견과 좀 동의하고요. 우리 시청자님 아마 최대치로 손절 가격을 한 86,000원 정도 설정하셨을 거예요. 이평선 기준으로 하면 9만 원 정도 하셨고 감내할 수 있죠. 뭐 94,000원에 사셨고 뭐 나는 9만 원 이탈을 되면서 좀 손절하겠다. 반등 나오면 리바운드를 좀 먹겠다. 충분히 전략적으로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단지 오늘 그 수급을 보니까 외인들 수급이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는 지금 누적으로 보니까 1,000억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개인 투자자 넣는데 외국인들만 있다. 오히려 개인 투자자대로 유입되면 아마 이 주가를 못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 더 간다고 보여주고요. 손절가 제시하겠습니다. 뭐 타이트하게 이평선 기준으로 하면 중간에 잘릴 위험이 있어가지고 86,000원 제시도록 하고요.
86,000원 이탈 시에는 관리 필요합니다. 시장님 주가 더 떨어질 거고요. 리바운드로 이제 반등 목표가를 최대치로 어디까지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냐 이렇게 하는데 비중이 15%시니까 분할 매도로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월달에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주도주가 형성되지 않는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 11만 원 제시 들어가고요. 2차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 지난달 8월 2일에 찌렀던 양봉 고점 12만 5천 원보다 조금 아래 12만 원 제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목표가 86,000원 먼저 설정됐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선이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1만 원, 2차 12만 원 선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전화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저는 RF 머티리얼즈요.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비중은 10%고 26,550원입니다. 네, 오늘 1,830원의 종가를 형성하면서 소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10% 이상 손실이 나셨고 이 종목 최근에 좀 부진해서 아마 저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추가적으로 다시 하락을 했는데 매수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26,550원이요. 네네. 지금 여기 자막과 제가 받은 내용이 약간 달랐네요. 26,550원에 매수를 해주셨는데 손실이 크십니다. RF 머티리얼즈 어떻게 됐을까요? 예, 어떤 일일까요? 보유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악재가 많이 나왔나요? 글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네, 조언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RF 머티리얼즈 이분 손실 크신데 어떻게 할까요?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지금 종목 번호가 327260이 맞죠? 지금 네, 맞습니다. 오늘 종가 1830원. 지금 네네. 손실폭이 좀 크신데 일단 시청자님도 제가 봤을 때 매수 단가까지 회복세는 좀 바라시지는 않는 것 같고 지라칼륨과 지라 비소가 있는 쪽이고 5G도 연관돼 있는 종목입니다. 저희가 이 종목을 올해 매매를 했었어요. 네, 실질적으로. 네. 근데 시장님 단가가 좀 높아서 놀랐는데 일단 시장님 이렇게 좀 보시죠. 제가 봤을 때 일정 부분 주가는 하방 경직성을 좀 찍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현상으로 좀 갈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손실을 줄이는 전략 때론 이게 필요하기도 한데 지금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이 그렇게 탄력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매매를 할 때도 조금 이렇게 자복자복 올라가다가 한번 슈팅 주고 끝나고 이런 형태분을 좀 띄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올해 고점 상단은 최대치가 16,000원 이 정도로 좀 보여지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신사님이 그때 가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아픕니다. 그죠? 26,000원이라서 16,000원까지 가더라도 너무 아픈데 지금은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가지고 있어봤자 상승 확률보다 하락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도 솔직히 이 종목은 좀 채워야 될 것 같아서 손절가 제시하겠습니다. 손절가 9,650원 제시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어떤 기업의 내용이나 모멘텀보다는 기술적인 거래량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거래량으로 판단했을 때 반등 목표가는 15,500원 제시 들어가고요. 그 이후에 어떤 모멘텀이나 이런 게 붙으면 주가가 좀 더 갈 수도 있겠죠, 시장에. 근데 그때는 칼 뽑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15,500원까지 도달하면 전략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네네. 네, 전략 어떠신가요? 네,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RF 머티리얼즈입니다. 반도체 관련한 그런 소재 쪽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쭉 보니까 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쪽 사업도 함께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예, 맞죠? 지금 확인을, 이거 잘못됐네요. 예, RF 머티리얼즈 반도체 소재 쪽의 기업입니다. 자, 이 종목 목표가는 15,500원이고요. 손절가는 9,650원 선으로 설정하면서 대응하자는 전략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종목을 진단 마무리 하도록 하고 내일장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좀 더 오늘 낙폭이 커지면서 심리가 약간은 더 위축된 게 반도체 배터리가 크게 움직이지 않아서 매매 자신이 없어졌다.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주도주를 매매한다.
네, 뭐 좋은 전략이기도 합니다만은 뭐 투자 관점으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뭐 2차 전지 안에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투자하셔야죠. 뭐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속 2차 전지 장비를 강조드리고 있지만 그 기대 수익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지 뭐 지금 자체적으로 좀 봤을 때 명절도 있고 또 미국 시장의 방향성이 기다리는 데이터나 지표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렇게 잡힌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등락 과정은 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시청자님들 그런 부분은 좀 감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미국 시장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국내 시장 별로 못 가고 중국 시장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국내 시장 좀 저조하고 이런 현상. 그러면 뭐다? 해외 연동성 파괴입니다. 이제 커플링보다는 디커플링이 되고 있다는 요소고요. 매번 쭉 그 말씀드렸지만 주된 요소로 봐야 될 부분이 어제도 10년물 국채가 올랐거든요. 네. 달러 인덱스가 올라서 10년물 국채가 오른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금리 동결한다는데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오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현재 실제 상황으로는. 10년물 국채가 뭔가 자국 요소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또 중국의 어떤 부동산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어제 2구 위안인가 이자 냈거든요. 지금 200억 정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명절적 요소 그다음에 데이터 지표를 보겠다는 연준의 방향성이 이런 등락 과정을 가져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권민환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도주 종목들 보게 되면 속도가 좀 가팔랐던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갭매국의 차원도 있고 종목의 어떤 조종세가 좀 심화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이제 가격 조정이 이렇게 나오고 기간 조정의 형태로 갔을 때 위로 좀 뽑아줘야 되는데 못 뽑아주니까 종목이 갈 때 못 가면 조금 더 한 차례 더 조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로 갈 것 같기 때문에 주도주 쪽에서 뭐 2차 전지 소재나 반도체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투자 기간을 다시 한번 확보하는 게 필수 점검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10년물 국채와 달러 인덱스는 체크 포인트입니다. 계속 포인트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이번 달에 뭐 지표나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나 지표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좀 흔들리고 이럴 때 대응할 것이냐. 저는 뭐 불필요한 대응이라고 보여지는 쪽입니다. 좀 더 연말 내년 시장을 뭐 바라보면서 큰 관점에서 대응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늘 그 말씀드립니다. 주도주 쪽은 반도체 변함없고요. 이제 매매를 반도체로 하실 거면 선택의 문제입니다. 본딩 장비 후발주자 할 거냐, 파운드리 연결고리를 할 거냐 선택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실력 부분이 좀 나눠지겠죠 매매는. 그다음에 2차 전지는 늘 말씀드리면 뭐 소재 좋습니다. 수직 계열화 다 좋은데 저는 2차 전지 장비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 변곡점 돌파할 거, 리바운드 노릴 거, 신고가에서 눌림목 나올 종목들 차별화하시면서 접근하시고 요즘에 중국 관련주 아주 핫합니다. 나쁘지 않고 여기서 선별하시면 중국 관련주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단지 항공이나 이런 부분 LCC 쪽은 피하십시오. 네. 유가가 계속 상승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관심을 둬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관련주는 소비재 쪽 생각하실까요? 네, 그렇죠. 중국 뭐 딱 정해져 있습니다. 6호입니다. 와가지고 6년 만에 이제 단체 관광객 왔으니까 뭐 카지노 면세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더 한다면 소비재 우리 말씀하셨던 뭐 백화점 쪽들. 근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땐 결국은 뭐 내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면세 파트인 것 같거든요.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은 결과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지역적인 데이터나 여러 가지 변동성들에 흔들리기보다는 조금 더 큰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변동성 관련해서는 달러 인덱스 쪽에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 중요하겠다라는 판단 그리고 여러 가지 섹터와 구체적인 포인트까지 제시해 주셨는데요. 종목 궁금하시죠? 김민준 전문가의 유튜브 조이앤컴퍼니라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9월 10일 일요일 저녁 8시 시장 이슈 점검과 수익률 극대화 포인트 제시해 주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여기서 정말 자세히 알 수 있죠? 네, 오늘 그리고 하나 고지를 드리면 네. 그 이름이 이제 뭐 즐기려고 조인 컴퍼니를 했는데 오늘 그 방송국에서 바꿔주셨어요. 검색하실 때 김민준의 이제 사이클 투자로 검색을 하시면 네. 노출이 될 것 같고요. 매번 이제 주말 20시에 시간은 뭐 좀 변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20시입니다. 좀 와서 커뮤니케이션하고 다음 주에 있을 시장의 이슈를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요일 저녁 8시 김민준 전문가의 유튜브 라이브 꼭 기억해 주세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560선, 코스닥은 910선 후반에서 마감됐습니다. 그래도 지수 나쁘지 않죠. 내일은 또 어떨까요? 진짜 쉬운 진단 4시에 미리 와서 여러분 기다릴게요. 고맙습니다.